오랜 기간 문을 닫아두었던 삼성미술관 리움이 2021년 10월부터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중앙호를 장식하던 최정화의 연금술사는 김수자의 호흡으로 바뀐 것을 시작으로 로고에서 상설 전시실 컬렉션까지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오늘은 에디터가 다녀온 삼성미술관 리움, 곤미술 M1을 먼저 둘러보려고 합니다. 시대순이 아니라 주제를 따라 구성된 전시실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4층에 마련된 푸른빛 문양의 한 점은 청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자는 주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푸른빛의 도자기로 청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상단의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전시실을 반기는 첫 번째 오브제는 청자로 된 주자입니다. 주자는 물을 따르는 용도로 뚜껑은 그 구멍과 개구리 장식의 구멍을 끈으로 이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둔 모양입니다. 연꽃을 살포시 안고 있는 동자가 올라가 있죠. 원래 형상을 만드는 일은 고려 초에 유행한 것이지만 이 주자를 통해 13세기 중반까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연꽃의 끝자락에 칠해진 붉은색은 금은동의 동을 사용한 것으로 동체라는 표현이 붙어있네요. 리움에는 잔탁을 따로 모아두었는데 은은한 녹색 배경에 위에서 내려오는 케이스가 만들어낸 광경이 장관입니다. 잔탁은 컵에 해당하는 잔과 받침인 탁의 세트를 말하며 고려시대 차 문화와 관련이 있죠. 이 공간에서는 상강기법으로 흰 무늬를 누른 다양한 잔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리움에서 수량하고 있는 화분은 청자로 제작된 화분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모랑과 그 곁에 곤충 장식도 예쁘지만 아래 구멍이 있어 물 빠짐을 고려한 실용성도 잡는 화분입니다. 3층에 꾸려진 흰빛의 여정은 흰빛으로 물든 도자들, 분청사기와 백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청자의 흰색으로 장식하면서 겉은 흰빛을 띠는 도자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분청사기의 기법은 지역마다 특성을 보이는데 리움에서도 그 양상을 엿볼 수 있어요. 철로 색을 내 그림을 그린 철화기법은 충청남도 계룡산 일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주둥이를 기준으로 옆으로 넓적한 형태가 바로 장군으로 술을 비롯한 음료를 담는 용기로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박쥐와 조화처럼 깎아서 문양을 내는 분청사기들도 있습니다. 박쥐는 흰색을 남겨 문양으로 쓰고 배경을 긁어낸다면 조화는 반대로 움푹 들어간 선들이 문양을 만들면서 특색을 보입니다. 리움에서는 흰색 물감을 긁어낸다는 점에서 분청사기와 비슷한 걸로 박서부의 묘법을 폐허로 놓아두었어요. 묘법 작업 중에 도공과의 관련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관성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분청사기 다음으로는 백자가 이어집니다. 청자보다 높은 온도에서 완벽하게 하얀빛으로 구워낸 도자기이죠. 조선을 대표하는 백자 중에서도 무늬가 없는 순백자는 조선 초기부터 중기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리움의 항아리에서는 꽃봉오리 모양의 손잡이가 포인트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17세기 백자들에는 철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 철화가 성행하는데 그 무늬를 보면 어린아이가 그린 듯 귀엽습니다. 백자 청화 울룡문호를 대표주자로 조선 후기에는 제대로 푸른색, 청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궁중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용무늬의 호는 그 풍채가 위엄을 자아냅니다. 그 곁으로 일렬로 주르륵 놓인 연적들은 작긴 해도 탁상 위에 한 자리를 차지할 미니어처로 손색이 없죠. 2층의 감상과 취향은 서화를 다루는 파트입니다. 조선시대 미술의 큰 줄기를 훑으며 장르적으로는 산수, 인물, 화조화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풍속화로 잘 알려진 단원 김홍도는 도속인물화, 즉 도교와 불교의 인물들도 잘 그렸습니다. 리움에는 그중 하나로 신선무리를 그린 군선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족자로 나뉜 모습이지만 원래 팔복방풍이었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신선들이 향하는 곳은 3000년에 한 번 열리는 영험한 복숭아를 딴 소학모의 반도대회이고 보통은 바다를 건너면서 신선의 도력을 보여주는데요. 리움의 것에는 배경이 생략되어 특징적입니다. 조선 후기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겸재정선이죠. 리움 소장의 삼승 정도는 정선이 경치가 빼어나고 시가 빼어나고 그림이 빼어나다는 뜻의 삼승정이라는 정자를 그린 작품입니다. 가로로 붓을 뉘어 점을 콕콕 찍어내는 밑점이 보이고 정자 주변의 나무는 정선 특유의 표현으로 되어 있죠. 안중식은 좀 더 후대 사람으로 군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진하게 색을 올리면서 청록산수로 만들어내었는데요. 이것이 동양적인 이상향, 낙원인 도원의 입구이다 보니 복숭아 나무들이 분홍빛의 꽃잎들로 더해져 화사한 분위기를 보입니다. 사군자는 절개를 보이는 4가지 군자상,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말하며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역시 사군자도 리움에서 볼 수 있는 서화 중 하나인데요. 대나무 그림으로 유명한 이정의 묵죽도를 비롯해
김정희에게 사사받은 후 일가를 이룬 흥성대원군 이하응의 몽란도 대련도 볼 수 있죠. 마지막 1층, 권위와 신앙, 화려함의 세계는 붉은 미술과 공예를 아울러 전시하는 장입니다. 본 전시실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은제아미타열의 3존자상입니다. 고려말 조선 초에는 크기가 작은 소형불이 다수 제작되었고 특히 리움에 소장된 이 불상들은 1383년 이성계가 시주자에 포함되어 의미가 있죠. 불상에 이어 불화들도 보이는데요. 가장 오래된 손으로 써진 경전에서 그림 부분은 물론이고 우리가 잘 아는 고려불화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는 서방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부처님으로 관음보살과 지정보살이 그를 보좌합니다. 이들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는 다름이 아니라 다음에 극락세계에 태어날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 아미타 부처가 데리러 오는 것을 내영이라고 하죠. 대개 모든 유물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옅은 색만 남아있는 불화는 사실 이미지 파일로 보는 게 더 선명하긴 해요. 긍동대탑은 말 그대로 150cm가 넘는 큰 탑으로 전시장에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탑 모양은 사리를 봉안하면서 들어가던 것이었는데 이러한 큰 탑은 그보다도 예배의 대상이 되었으리라 생각되죠. 그러면서 목탑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어 건축사적으로도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손에 들고 향을 피웠던 손잡이 향로, 고려시대 일반적인 향로 형태였던 향환, 불교 식구로 종소리를 내는 금강령과 금강저와 같이 불교의 품도 여기에 모여있죠. 그 밖에도 화려한 빛깔을 뽐내는 나전치기, 삼국시대 만들어진 큰 고리의 귀고리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움미술관, 고미술관을 쑥 토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청자부터 분청사기와 백자, 서우와 불금미술까지 한층 한층 내려오면서 한국 미술을 대표할 만한 주요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걸 실감할 수 있지 않나요? 시대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되어서 어느 정도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감상이 쉽긴 하지만 컬렉션이 튀어나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에는 리움 전시 중에 M2 현대미술을 훑어볼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